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제목하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방안을 두고 라톤테크의 김병엽 이사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마침 또 뭐 오늘날이 장날이라고, 네? 어저께 방송사 또 금융권 뭐 해가지고 지금 결국 APT 공격이겠죠? 그것도 하나의 예, 예. 형태가. 네, 그 발생되시면 지금 이 시간에도 뉴스가 난리가 났는데 지금 어떠세요? 그 게스트님 보시기에 이런 것이 왜 발생한 것 같은지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입장 좀 관점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아직 뭐 또 이게 그 국가적인 중요한 기관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도 다른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네.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분석하시고 있는 중이라 네. 정확하게 이 부분을 뭐 제가 언급하기는 굉장히 좀 민감한 뭐 사안인 우리 것 같아요. 방송은요, 그냥 어떤 정답을 말하는 방송이 아니라 게스트님의 그냥 관점을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이제 알아서 할 거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지극히 이제 전형적인 APT 공격의 형태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외부에 노출된 어떤 배포를 담당하는 서버라든지 아니면 뭐 DMZ 바깥에 있는 서버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취해지는 그런 네. 전형의 형태이고 그런 데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말씀드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관리자에 대한 계정들을 어떻게 그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또 개인 그 관리자 계정들에 대해서 그 패스워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패러다임에서 네. 사용자의 편의성과 그다음에 보안을 같이 참는 그런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 관리자 계정들을 통해서 했었던 모든 행위들이 그 정확하게 문서를 그 사고 이후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레포팅이라든지 네. 관련된 그 자료들에 대한 로고들을 그 어떤 텍스트 형태가 아닌 실시간으로 그 동영 그대로 그 재현을 하는 형태의 네. 그 자료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어제 벌어진 거를 보면 그 내부 서버가 뭐 뚫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에.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그 회사의 내부 서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보안이 어떻게 보면 좀 덜 신경 쓰지 않나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또 아무래도 좀 내부에 있는 서버라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내부에서만 통용될 거라고 보통 뭐 웹 방압이라든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의 그런 보안들은 취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내부 관리자들에 대한 특히 이제 관리자 계정들에 대해서 그 일방적인 편의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뭐 정책들을 또 뺀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각각 서버들에 대해 관리하는 서버들에 대해서 그 경비 요원처럼 또는 CCTV 형태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항상 점검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그 완벽한 그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으로 인해서 뚫린 거잖아요, 방패가. 그죠? 네. 그럼 이제 새로운 방패가 지금까지 방패가 또 나와겠네요, 앞으로는. 네. 예. 자, 그런데 뭐 궁금한 게 이제 APT 공격이라는 게 금방 한번 침입해서 바로 뭔가 터트리는 게 아니라 네. 뭐 감염되고 잠복기가 있고 서서히 뭐 주변을 또 감염시키고 해가지고 몇 달 걸려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나 어떤 보안 솔루션 같은 데서 이 감염된 것이나 그것이 증식되는 것들을 어떻게 감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어때요? 현실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진화된 공격 방법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양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을 하는 부분들이라 실제 뭐 네트워크 트래픽 상에서 이상 징후를 찾기에는 물론 뭐 그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패킷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량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조금씩 누적된 양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찾기는 좀 어려운 형태이고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 레벨 또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각 개별적인 운영되는 서버 내에서 그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그 감지하는 에이전트 형태를 통해서만 그런 것들을 바로 감시해서
실버 관리자에게 네. 뭐 일일 데일리로 레포팅이 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가장 그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오늘 주제 뭐 들어보죠. 뭐지? 개인정보보호법. 네. 이게 2011년 9월 30일 날 발효된 거죠? 네네. 네.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실제로 뭐 되게 크게 뭐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네. 뭐 입건이 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직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직 뭐 그런 부분까지 나오지는 않았던 네.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뭐 관련된 그 각 산업별로의 규정된 보안에 관련된 그 준수 사항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되다가 네. 통합적으로 이제 그 통합돼서 이제 수치적인 또 그 범위를 확장돼서 이제 그 배포된 부분들이 개인정보법이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요거는 이제 방통위 관련된 것 같은데요. 예, 요거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2월 18일 날 그 기업정보보호 재개정 모시가 이제 되었고요. 이미 네. 이전에 이제부터 그 고시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 IT 환경이 이제 크게 변화되고 특히 이제 모바일 관련된 부분들이 IT 분야의 최대의 화두가 되면서 네. 모바일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양이 그런 조항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이제 보면은 대상이 이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통위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통신사나 이제 포털 사이트, 그다음에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 네. 그 여러 가지 그 인증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 보호에 대한 그 기준을 만들어 놨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가가 이제 그 ISMS라는 인증 제도를 통해서 이런 그 인증을 다 받은 네. 그 대상 기업이라고 선정해 주는 제도가 이제 생겼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의 항목들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받는 분야는 외부자에 관련된 네. 보안 강화라든지 네. 보안 관제, 그다음에 네. 사용자에 대한 보안 강화 이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예전에 뭐 개인정보처럼 이제 어떤 그 페널티 형태가 되어져 있어서 이런 그 대상 기업들이 그 인증 제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 뭐 1,000만 원의 과태료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리고 있긴 합니다만 물론 그 대형 뭐 쇼핑몰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죠. 크지도 않고 네. 예, 뭐 물론 뭐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단순하게 이게 과태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요 그 기업의 이제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내가 그 거래를 하는 쇼핑몰 사이트 또는 내가 그 고객의 입장에서 그 서버를 맡기는 IDC 센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증을 맡은 곳이냐 곳이지 아니냐에 따라서 관련된 그 사업 비즈니스에 가장 큰 네. 그 서바이벌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것들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방통위에 새로 이제 개정 고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 한번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말씀해 주겠습니까? 네.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는다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모바일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일단 여기 슬라이드에 보신 것처럼 그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크게 관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이라고 네. 그 세 개의 부분이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뭐 조직 구성이라든지 관련된 교육, 뭐 PC에 관련된 보안, 네트워크에 관련된 보안 부분들, 서버에 관련된 특히 이제 뭐 홈페이지 부분들은 또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최근에 뭐 시큐어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그 취약점이 나타나는 웹 기반의 소스들에 대한 기능, 그 코딩을 보완하는 그런 네. 기능들도 있고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부의 그 물리적인 그 출입 관리라든지 또는 그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들에 대한 뭐 관리 부분들 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면 다 좋겠지만 네. 우리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뭐 그럴 여력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 중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 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에 저희가 이제 설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들이 그 가장 어떤 것들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냐, 가장 네. 먼저 해야 될 거냐를 보게 되면 일단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들은 폐기를 해야 된다. 이제 폐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고, 네. 그다음에 DB에 대한 암호화에 아.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가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 접근 권한 관리라든지 관련된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DB 보안과 더불어서도 전체적인 접근 통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는 개인정보에 대한 검출, 그다음에 암호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접근 제어 통제와 로고 관리하는 네.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그 라톤테크에서 네. 시에랑 같이 그 SMB 어떤 그 형태의 회사들 위해서 지금 패키지 솔루션을 만든 거죠? 네네. 네. 그것이 거기서 커버하는 것들이 좀 이런 분야입니까? 네. 아니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예, 오렌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배포해드리는 패키지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네. 그 내용들은 이제 그 앞 슬라이드에 좀 이게 이제 오렌지 색깔이 되면서 빠지게 되어져 있는데, 네. 그 관련된 기능들은 이제 그 첫 번째는 PC에 관련된 PC나 이제 전사의 모든 PC를 포함한 전사의 모든 사용자의 계정이나 관리자의 계정들이 1인 1계정화가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접근 권한에 대한 그 서버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반드시 관리가 돼서 각자 사용자 저희가 요즘에 이제 알백이라고 하겠지만 네네. 역할 기반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접근 제어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그 예전의 기업 문화와는 달라서 그 전략적으로 조직이 뭐 한두 달 사이에도 조직이 바뀌게 되고 사용자의 롤이 변하게 되는데 그런 사용자의 역할에 바뀌는 인사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그 사용자의 지위 또는 직급에 따른 네. 권한 정보들이 다이내믹하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에 대한 관리되고 있는 주요 이제 개인 정보들 또는 사내의 그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서버에 대한 시큐어 OS, 그 안전한 서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패스워드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모든 그 맨 마지막 아래에 나와 있는 기능의 네. 그 접속 기록이라든지 모든 사용자에 대한 액티비티들이 위변조가 되지 않게 위변조를 방지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되고 그 부분들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형태의 그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패키지로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에 대한 계정 관리 부분이라든지 접근 통제 제어, 그다음에 강력한 패스워드 기능,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액티비티들을 추적 감소할 수 있는 로그 기능들이 이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패키지에 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패키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랄까요? 그것들은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패키지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나오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미 이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많은 제품들은 이제 이미 뭐 수년 전부터 큰 대기업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제일금융권에서는 이제 다 그 사용이 되어져 있고 뭐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인기 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서 많은 마켓쇼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그 엔터프라이즈라든지 그런 쪽의 IT의 관리 레벨보다 중견기업이라든지 SMB 쪽은 이제 취약을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개인정보법의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 또 이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엔터프라이즈에서 저희가 여러 뭐 다양한 그 프로젝트 또 사례 그다음에 그 구현된 기능들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그런 노하우를 녹여서 SMB와 중견 그 기업들 대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줘야겠다 하는 이제 사명감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패키지 이름이 IAM 슈트. IAM이라고 있습니다. IAM 슈트. 발음이 어렵다. 자, IAM 슈트. 네, 요거의 서비스 범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IAM이라고 하는 계정 및 그 접근 제어에 대한 권한 관리 기능들을 한다고 볼 때는 크게 이제 네 가지 기능들이 반드시 구현이 된다. 4A라고 하고 있는데 관리적인 기능들,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그다음에 사용자의 인증, 사용자의 인증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그 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사이버상에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움직여지는 아이디와 실제 사용자들 간의 1대1 매핑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센티케이션과 그다음에 사용자가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행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내부에서 관리하는 폴리시에 따라서 그 정책에 네. 따라서 네. 접근 제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반드시 추적 감사가 돼야 된다는 네. 이렇게 네 가지 기능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네 가지 기능들을 엔터프라이즈 내 또는 기업체 내에 어떤 대상을 할 것이냐 볼 때는 기업에는 대부분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뭐 네. 패키지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인하우스 형태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총괄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해서 인프라에 해당하는 그래서 뭐 OS 서버, 뭐 서버도 뭐 여러 가지 뭐 메인프레임은 없겠지만 네. SME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유닉스나 리눅스, 윈도우즈 관련된 모든 그 전체적인 OS 서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DBMS 네. 네트워크, 그다음에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PC까지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전체 인프라와 그 인프라에서 돌아가는 운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범위까지를 전부 다 커버를 해야 됐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매트릭스를 그어봤었을 때 요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슈트 상에서는 네. 어플리케이션부터 인프라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서버 접근 제어라든지 DMS에 대한 접근 제어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제어들은 이제 요 기능 기본적인 패키지 내에서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부터 전체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그런 노고들을 다 통합해서 취업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가 이번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 뭐 접근 지역 부분과 맨 마지막에 있는 PC 보안 부분들은 또 다른 네. 패키지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대상이 이제 내부 직원들 나중에 뭐 계약직이라든지 맞다면 서드파티 아웃소싱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까 이제 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가 이제 계정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정 관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단순하게 그 사용자의 정보를 싱크 뭐 동기화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권한 관리한다든지 권한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는 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리얼월드에서 사용하는 물리적인 사용자가 항상 1대1 매핑돼서 그 1대1 매핑되는 계정과 그러니까 사이버 계정과 실제 물리적의 사용자의 주체가 1대1 매핑이 돼서 식별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외부자의 계정들도 그 같이 포함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중에 하나가 그 요즘에 이제 서드 파티는 이제 외부 직원들이 들어와서 내부의 시스템들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그 내부에서 이제 직원들이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거나 해주고 네네. 뭐 다른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나면 네. 그 외부자가 이제 들어와서 그 계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뭐 예를 들면 정기 점검이라든지 어떤 뭐 기술전 서포트를 할 때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자의 계정도 손쉽게 발급을 해서 그 외부의 기술 지원 오거나 그 서포트를 받을 때도 네. 그 사용자가 1대1 매핑을 해서 그 사용자의 계정에 발급을 해주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작업들에 대한 것들을 네. 다 그 실시간 또는 내부의 그 동영상 형태로 네. 녹화를 해놔서 나중에 그 보안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그 추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번에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CAIM 수트의 기본 구성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장치에 이제 그 하이퍼바이저에 해당하는 앱로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앱로직은 이제 그 CA에서 나온 가상화 플랫폼 솔루션이고요. 이거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네. 그 가상화 플랫폼만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클라우딩 기반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저 안에는 뭐 네트워크, 뭐 DBMS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멀티 텐던트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가상화 플랫폼만을 이제 지원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 하드웨어 장치 하나에 3개의 이제 OS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네.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이제 사용자 계정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CA의 아이덴티티 마이너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서버에 대한 접근 제어, 그다음에 공유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 네. 그다음에 세션 레코딩을 담당하는 그 ENTM 또 OIT라고 하는 그 네. 제품이 들어가져 있고, 근데 2개의 그 사용자의 계정 관리와 접근 제어 내역들, 그런 부분들이란 것들을 모두 다
거기서 발생하는 노고들을 모두 다 취합해서 관리해 수집하는 이제 유저 액티비티 레포팅 모듈이라는 네. 제품 3개가 이제 하나의 그 슈트로 이제 포함이 네. 되어져 있습니다. 수트로 포함됐고 이것이 이제 물리적인 이제 엑스팔 서버가 있는 거죠? 네, X86 서버에 이걸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막 구매를 해가지고 네. 딱 세팅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에 이제 그 하드웨어 위에 네. 그 가상화 솔루션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저 3가지 게스트 OS의 네. 3가지 제품을 네.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다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네. 그건 이미 프리빌트돼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예.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서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연동만 하는 형태로만 해서 네. 뭐 간단하게 뭐 1개월 내에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예시로서 네.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고 보여준 것 같은데, 네,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이 구성 제품 한번 좀 실제로 CIM 수트의 네.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거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들의 4가지 기능, 그 네. 4A 중에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CA 아이덴티티 마인더입니다. 네. CA 아이덴티티 마인더는 이미 그 한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계셨고요. 뭐 지금은 이제 그 초기에 했었을 때보다는 많은 그 기능들이 더 추가되고 업데이트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 그 자동화된 그 계정 발급, 그래서 그 내부에 그 내장된 네. 그 다양한 커넥터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계정을 실시간에 발급하고 네. 그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네. 되어져 있고. 왜냐면 그래야지 뭔가 원톤 매핑이 금방금방 될 거니까, 예,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내부의 그 계정 관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절차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타스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떠한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그 비즈니스 플로우를 그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내부의 규칙에 따라서 네. 처리할 수 있게 워크플로우 기능이 되어 있고, 거기는 이제 그래서 그 계정에 대한 발급이라든지 승인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네. 그 자동화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거는 이제 계정을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거네요. 네, 그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정을 통합 관리한 다음에 그다음 우리 이제 접근 제어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접근 제어 모듈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접근 제어는 컨트롤 마인더라고 되어졌고요. 뭐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국내 대표하는 그 엔터프라이즈 시장에는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에 그 제일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들이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서버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CQ OS라는 부분의 이제 제품이라서,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서버 내에 파일이라든지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제어들,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에 대한 포트 제어들, 네. 그다음에 로그인에 대한 그 관련된 허용들,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가 또 그 아주 고객사의 높은 요구 사항 중에 하나는 명령어 단위 레벨까지도 명령어 단위까지도 권한을 줘서 어떤 네. 특정 명령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RM이나 아니면 뭐 그런 파일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하는 위험 명령어들은 네. 따로 그 구분을 해서 위험 명령어들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는 내부에 또 승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핵폭탄 미사일 누를 때 함부로 대통령 때 한번 누르면 안 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네.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쟁 제품들이 있고 하지만, 아까 이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그 게이트웨이 형태를 통해서 네. 그 들어왔었을 때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각 그 서버에 에이전트 방식으로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그 경비 요원이 맨 앞단에 그 출입 그러니까 주 출입구, 정문 네네. 출입구만 그 통과하는 있으면. 걸 잡으면서 내부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시설 관리라든지 보안 관리를 할 것이냐 레벨이냐, 또는 그 각각의 서버들 운영되는 서버들의 마치 주상복합 아파트에 각각 그 모든 동에 들어가는 절차들을 앞에 보안 요원이 관리하듯이 네. 그런 것들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전트 레벨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설치된 부분들에서 그 내부에서 그 서버 내부에서 감지되는, 또 서버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에서 이상 이벤트라든지 정책 제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이제 실시간 또는 이제 데일리 레포트 형태로 받아서 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보안 사고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디오 레코딩이란 말이 눈에 딱 네. 띄는데 네. 뭐 이게 CCTV처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네, 이제 뭐 네. 그 저희가 그 간단하게 네. 키 메시지를 전달해드리면 네. 내부에서 관리하는 모든 그 서버에 CCTV를 달자. 그래서 요즘에 뭐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 학교에다 뭐 CCTV를 여러 개 달아서 폭력을 방지하고 하는 것처럼 서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OS나 서버에 들어와서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CCTV 형태의 네. 그 관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CCTV를 가지고 그 사용자가 서버에 들어와서 했었던 모든 행위들을 그 동영상 형태로 저장을 해서 네. 이후에 그 누가 어떤 날짜에 어떤 시간에 어떤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접속을 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들을 다 이제 네. 관제 서비스 또는 그 관제 이후에 추적 감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데 고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그 흥미 있어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흥미는 있는데 네. 이게 CCTV를 좀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그 동영상이 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예, 그게 예. 나중에 회사에 큰 부담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동영상 서비스는 네.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영화를 보듯이 하는 그런 풀 HD 그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네. 그 각각의 서버에서 이벤트들이 발생했었을 때 네. 예를 들면 관리자들이 윈도우즈 서버에 들어와서 제어판을 클릭하거나 또는 그 어떤 뭐 작업자 그룹을 하든 모든 그 키보드라든지 마우스의 이벤트들을 포함을 해서 네. 또는 그 유닉스 서버라고 한다면은 그 키보드로 치는 이벤트들을 캐치해서 그때그때마다 스냅샷을 떠서 관리하시는 부분들이라 실질적으로는 그 사이즈에 대한 저장 크기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고요. 그다음에 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흑백 형태로도 그렇겠네요. 저장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커다랗게 부담은 안 된다. 나중에.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 그래서 이제 뭐 감사처럼 로그 관리라는 거 기록을 해야 텐데. 네. 네. 그것이 액티비티 리포팅 모듈이죠. 네, 비주얼 그래서 액티비티. 네. 이제 그 서버에 대한 접근한대요. 그다음에 또 관리자들이 그 내부의 정책을 바꾸는 부분들 네. 또는 그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부에서 승인 절차 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던 아이덴티티 마인드에 대한 계정 관리 부분, 그다음에 컨트롤 마인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접근 내역들을 그 각각의 서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네. 모든 행위들에 대한, 그러니까 계정에 대한 그 모든 액티비티, 계정에 대한 모든 발급을 담당하는 모든 절차들, 네. 정책을 변경하는 모든 어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노고들을 네. 중앙에서 모두 다 취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저 액티비티 리포팅에 해당하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로고들을 다 이렇게 통합 관리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회사 내에서 뭔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그 로고들을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뭔가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 이제 그걸 한번 뒤져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네. 저희가 보게 되면 이제 그 대시보드, 그러니까 그 취합된 로고들을 가지고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해서 발생한 로고들에 대한 추이 네. 또는 발생한 각각의 뭐 수행한 명령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서버별 또 사용자별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네. 그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 또는 그 수집된 로고들을 가지고 그 내부 정책에 따라서 요러한 기능들에 대한 레포트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로고들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즈한 레포트를 만들어서 네, 그런 가지고 그 만든 레포트들을 뭐 슈퍼 관리자 또는 각각 시스템 관리자들에게 데일리로 자동적으로 레포팅을 뭐 메일로 한다든지 네. 예, 하는 형태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 모듈을 이렇게 네. 도입한다면 네, 어떤 이제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희가 이미 엔터프라이즈에서 음, 그 이미 검증된 내용들을 그대로 뭐 그 패키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일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이제 되어져 있고요. 근데 그 단일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가지고 그 빠른 시간 내에 네. 그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제 전체 서버 기업에 있는 모든 서버에 대한 IAM을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뛰어난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나 서비스 부분들에서
아까 이제 장표가 좀 앞에 흘러가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예, 그 패스워드 강력한 패스워드 기능 중에 예, 여기 보면 공유 계정에 대한 보안 관리 부분들이 이제 특히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 있는데 그 패스워드들, 그러니까 서버에 접근하는 패스워드들을 원타임 패스 형태로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 관리되고 있는 서버에 또는 약간 네트워크적으로 방어되지 않는 서버에 관리자 계정들이 노출돼서 네. 그 서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작업도 일어나는데 그래서 모든 서버들에 대한 그 계정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원타임 패스워드 형태로 해야 되겠다. OTP처럼요? 예, 예. 그렇다면 모든 직원이 OTP를 갖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타임 패스워드와 오토로깅 기능이 있는데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사용자의 편의성이 감소가 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조하다 보면 보안이라는 부분이 취약이 되게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포함된 거는 이제 공유 계정 관련된 보안 관리라서 저희가 보면 PUPM이라 가지고 공유 계정, 그러니까 특권 계층이나 프리빌리지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그 사용자에게는 자기가 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대한 목록을 보고 클릭을 하게 되면 마치 싱글 사인온처럼 자동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에게는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보안상으로는 뭐 지금 뭐 국내도 그런 제품도 있긴 합니다만 별도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TP 카드를 가지고 OTP 인증을 받거나 PK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또 들어가서 로그인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그 한 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 그 공용 계정에 대해서 패스워드에 대한 입력 없이 오토 로그인이 가능하고 대신에 시스템적으로는 각각의 접근을 할 때마다 패스워드를 원타임 패스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가 뭐 그 APT 그런 걸 통해서 노출이 되더라도 이미 그 노출된 패스워드는 이미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고 다음 로그인할 때는 또 다른 패스워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발생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청자분들 좀 이렇게 감을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데모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 화면 이제 UI를 몇 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여기 이제 데모 시스템 구성도인데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C 아이덴티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맨 아래 보면 이제 저희가 윈도우즈 2008 서버에 그 탑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저장소는 MS 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고객사에 뭐 다른 뭐 대비 DBMS가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SQL 서버를 탑재하고 있고, 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스 와스라고 하는 와스 장비, 와스 서버가 이제 제이버스 형태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 관련된 뭐 계정 관리 모듈, 그다음에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고, 그래서 컨트롤 마인드라고 하는 그 윗장에 있는 서버에는 똑같이 이제 윈도우즈 2008 서버를 쓰고 있고, 그 DBMS는 똑같이 이제 SQL 서버 기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ENTM이라고 하는 이제 잠시 뒤에 보여드릴 페이지에 장표에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전체 그 대상되는 관리하고 있는 서버들에 대한 정책을 배포한다든지 로그를 수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션 레코딩이라고 하는 아까 그 서버에 들어와서 하는 사용자의 모든 레코드 스냅샷처럼 다 찍는 거 저장하는 그 레코딩에 대한 로그를 다 수집하는 레코딩 서버가 이제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CentOS 기반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사용자들의 모든 로그들을 다 취합하는 로그 취합 서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건 뭐 로그만 취합하면 되니까 OS를 윈도우 2008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ENTM, ENTM만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그 장표 앞장에서 나온 장표들처럼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사용자의 원장이라고 하게 되는데 인사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사용자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거나 또는 퇴사하거나 또는 그 직무가 바뀌어서 인사 변동이 돼서 직무가 바뀔 때마다 그 권한들을 그 자동적으로 그 바꿔주고 그다음에 계정을 회수하거나 발급해주고 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제 계정이 발급이 되면 이 사용자들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버 계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DBMS 계정도 전체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계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첫 번째 하면은
자기가 이제 이 회사에서 네. 그 관리하는 서버들의 목록과 그 특권 계층들에 대한 계정 목록이 쭉 나와져 있고 네, 네. 거기서 내가 이제 어떤 계정을 쓰고 싶다, 어떤 계정에 대한 것들이 내가 룰이 이렇기 때문에 계정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청하는 페이지는 이제 오른쪽에 네.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네. 보면은 어떤 뭐 계정을 신청에 대한 사유, 그래서 뭐 본인이 어떤 DBMS에 관련된 룰을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뭐 오라클 DBMS에 접속하는 오라클 뭐 그런 그 관리자 계정을 신청하게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사용 그 화면이 좀 작게 나와졌는데요. 네. 신청한 이 계정이 유효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계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나게 되면 그 관리자가 일부러 그 회수를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네네. 익스파이어 돼서 네. 자동 회수가 되기 때문에 예, 불필요한 계정이 이제 그 발급되는 일들은 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내면 이제 그 좌측 하단에 이제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이 가고 이제 승인을 처리하게 되면 그 사용자들은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기능에 이제 그 계정이 이제 네. 발급이 되고 네네. 거기에 보시면은 그 그러니까 우측 화면에 네. 작업이라고 작업이라는 예, 거죠. 그게 예.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탭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 네. 그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이제 클릭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에 접근할 때 네. 별도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마치 저희가 싱글 사인온을 쓰는 것처럼 서버에 오토 로그인하게 네네. 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사 시스템이 연동이 된 이후에 그 회사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와 계정 목록을 보고 네. 권한을 신청하게 되면 그 권한에 따라서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고 승인이 이후하면 그 권한 있는 계정이 발급되면은 저기에 이제 목록에 나와 있는 서버에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 네네. 거기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추가 패스워드 입력 없이 오토 로그인하게 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이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관리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뭔가 체계적이면서 사용자 편의성도 제고시키고. 네네. 네. 자, 이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그 예. 오토 로그인 해가지고. 네, 로그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까 작업이라는 네, 메뉴에서 네. 클릭을 해서 네, 서버에 로그인한 거고요. 로그인할 때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윈도우즈 서버이기 때문에 그 원격 데스크탑 형태로 이제 자동적으로 접속을 하게 되어 있고, 네. 제가 저희 화면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능에 대한 스냅샷을 떴는데, 네. 이 사용자는 저희가 정책을 설정할 때 공용 계정, 그러니까 이 윈도우즈 서버에서 관리하는 계정은 이제 RAG 에디트라고 하는 레지스트리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공용 계정으로만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저 서버에서는 아까 저희가 말하는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컨트롤 마인드라고 하는 서버에서 정책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그러니까 RAG 에디트라고 하는 그 공유 계정은 레지스트리에 대한 수정은 가능하지만 그 윈도우즈 서버의 작업 관리자나 제어판이나 서비스를 올리고 내릴 수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은 이제 다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 RAG 에디트라는 계정으로만 들어오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지스트리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저희가 구현할 수 있지만 네. 그 팝업으로 뜬 내용은 네. 이제 저희 작업 관리자를 수행을 시켰는데 안 된다. 예, 권한이 없어서 이제 네. 되지 않는다는 기능이 이제 요 두 가지 기능을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제가 스크린을 캡처했습니다. 네. 예, 요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스냅샷 녹화 뜨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그 공유 계정을 신청을 해서 오토 로그인을 해서 이제 서버에 들어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시는데, 그럼 이제 관리자는 이제 그거를 관리해야 되고 네. 또 나중에 이제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감사나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공용 계정으로 서버에 접근을 했지만 그 공용 계정을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 또는 루트 계정 아니면 다른 뭐 DBMS를 관리하는 계정으로 접속을 하더라도 실제 그 사용자가 제가 아까 계정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가 사용자의 물리적인 실질적인 사용자와 네. 사이버에서 운영이 되는 사용자 아이디를 반드시 원투 매핑이 된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기에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실제 RAG 에디트라는 계정을 가지고 그
윈도우즈 서버에 접근을 했지만 네. 그 사용자는 실제 BHKI면 이제 제 계정인데 아, 네. 제 계정 식별이 가능하고 아, 언제 어디 어느 시간대에 접속을 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조그맣게 이제 그 카메라 형태, 네. 비디오 카메라 형태의 아이콘이 있는데 아, 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그 사용자가 들어와서 했었던 모든 작업 내역들이 재생이 되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스크린샷을 떠왔던 건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이제 레지스트리는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제어파는 수정 했던 네네. 그 내용들이 아. 그대로 이제 똑같이 아. 재현이 돼서 된 거를 제가 이제 스냅샷을 떠왔습니다. 참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뭐 회사에서 우리 옛날에 90년대처럼 회사에서 네. 딴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예? 딴 일 하려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고, 예? 네. 그죠? 예. 회사 PC에서는 그냥 일만 하는 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것을 확장을 하려면 네. 어떻게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뭐 ERP라든지 네. 이런 쪽의 것들도 이렇게 뭐 연동이 되는지 궁금한 네.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아까 그 4A라고 했었던 네.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약간의 구멍에 빠졌던 부분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이제 좌측에 나와 있는 CA 사이트마인더라는 제품을 가지고 네. 바로 이 패키지에 아, 바로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또 CA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포인트 솔루션의 레벨이 아니라 전사의 인프라를 전체에 대한 보안 관점 있기 때문에 뭐 IM이 되었든 그 컨트롤 마인드가 되었든 사이트 마인드가 되었든 뭐든지 다 타이트하게 네. 그 연동이 될 수 연동이 있는 되고. 커넥터들을 다 제공하고 있어서 네. 저기다 사이트 마인드만 설치하고 IM과 연동을 하게 되면 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야에 대한 접근 통제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세션 레코딩의 기능들을 조금 더 그 어드밴스드하게 한다고 하면 뭐 일반적인 메일 같은 내용들은 아, 그건 좀 그렇죠. 좀. 예, 개인적인 네. 프라이버시지만 네. 내부의 ERP라든지 재무회계에 관련된 또 재무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재무회계 시스템들에 대해서 그 사용자들이 한 액티비티들도 PC에서 한 내역들도 네. 그 서버로 전송을 해서 그 재무 업무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녹화를 해서 뭐 이후에 뭐 재무 회계에 대한 부정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그런 액티비티를 누가 했느냐까지도 네. 그 추적 감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네.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돈이 관련된 그런 쪽 모주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예. 네. 자, 요거는 뭐 어떤 이거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까 저희 스택에다가 노란색의 이제 사이트 마인더가 네네. 이제 더 들어가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들이고요. 네. 예. 예, 요거 DB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뭐 CA 서드 파티라든지 그런 거 예. 연동인 것 같은데. 예, 서드 파티의 이제 DB 암호화 솔루션을 통해서 네. 아까 이제 접근 제어 부분하고 암호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암호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여기에 패키지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뭐 다른 그 협력사나 또는 네. 서드 파티의 제품을 탑재를 해서 완벽하게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 네. 접근 제어를 포함한 DB 암호화까지도 네네.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할 거니까 여러분 설문에도 많이 응해 주시면 저희가 설문에 응해 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세 분한테 32기가 USB 보안 USB 카드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드리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게스트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질문 잘한 분 두 분 이름을 네. 좀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아, 예. 그래서 나중에 발표해 주세요. 네. 그 두 분한테 오늘 그 팀버튼 전시회 티켓을 줄 거거든요. 네. 네네. 한관주님, 내부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퇴사하고 개인정보법에 의해 경영자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는지요?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네. 법적인 유권 해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들은 뭐 그 일단은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회사 내부의 정치적인 부분들 또는 그런 부분들이 업무상 배임이냐 아니면 뭐 그런 그런데 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냐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뭐 고의적인 유출이다 하는 경우에 뭐 처벌, 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네. 예. 그 부분은 약간 좀 법률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김사님 이메일 어드레스 하나 불러주셨어요? 저 BH BH KIM KIM
하시고요. 네. RA RA THON THON 네. TECH .com입니다. .com. 예.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게스트이신 라톤테크의 김병임 이사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으니까 댓글창에 달았으니까요. 나중에 이 질문 말고 보다 더 추가적인 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세한 정보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른성님께서 라톤테크 회사가 좀 생소한데 회사 네. 소개 좀 부탁드린다고. 네. 저희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LDAP 기반의 사용자 관리를 하는 네. 그 주 업무가 되어져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인프라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을 하다가 2006년도부터 그 CA 쪽의 시큐리티 제품에 대한 대표적인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져서 네. 지금까지 이제 주로 관련된 그 시큐리티 제품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국내 뭐 제조 부문 쪽에 네. 뭐 대부분은 알고 있는 모든 그 대형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기업들을 대한 뭐 싱글 사인이라든지 계정 관리라든지 권한 관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기술 지원 및 네. 그다음에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요 CA 엔진 위에 뭐 한국에 맞는 UI라든지 네. 프로세서를 해서 패키지 만드신 것도 라톤텍에서 만드신 거죠? 예. 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의 로컬 전문 기업들하고 글로벌 벤더들하고 이런 식의 뭔가 서로 협력 모델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CA의 이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파트너를 중심으로 한 네. 모델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각각의 로컬라이제이션들을 뭐 글로벌에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라 네. 각각 현재 맞는 부분들을 네. 그 로컬라이제이션해서 네. 그 조금 더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댓글창에서 네. 뭐 개인정보 보호나 뭐 오늘 뭐야 엊그저께 한 그 사건이랑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서로 막 대화를 나누면서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 카페는 아니지만 여러분 뭐 마음대로 서로들 여기서 대화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하시는 거 좋지만. 네. 자, 안영민님.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급여자료, 퇴직금 같은 것들을 거래은행 쪽에 자료를 엑셀로 보낸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엑셀 자체의 암호화 기능을 통해 암호화를 해서 보내도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일단은 그 부분들은 그 내부 정보, 그러니까 그 개인 정보 관련된 부분들이 그 관련된 뭐 저희가 요즘에도 보면 웹사이트에서도 개인 정보를 할 때 네. 주민등록번호 그런 것들 이제는 수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네네. 그럼 지금처럼 그런 데이터들을 웹에서 보낼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서른성님, 해킹에 의해서 관리자 계정이 탈취되어서 개인정보가 위험에 빠질 경우 CAIM은 대비책이 있는지요? 예, 그래서 관리자 계정이 탈취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이 탈취가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서버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네. 패스워드라는 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점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노출이 돼서 뭐 네. 탈취가 되올지라도 그 사용자가 그 탈취된 계정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근할 때에는 이미 패스워드가 다른 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네. 로그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영기님, PMS처럼 또 하나의 해킹 매체가 되는 건 아닌가요? 반드시 중앙화가 좋지만 않은 듯한데 IM 시스템 자체의 보안성을 강화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그 중앙화라고 되어져 있지만 중앙화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계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저장소가 중앙화인 거고 네. 정책을 배포하는 부분들이 중앙화인 거지 네. 실질적으로 접근 제어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웨이 형식의 그 접근 경로가 아니라 네. 각각 서버에 그 개별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상복합 형태의 각 동마다 경비요원이 있는 것처럼 네. 그 실질적으로 탐지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제어하는 부분들은 다 그 개별적으로 되어져 있고 네. 그 로고를 취합하고 하는 부분만 중앙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류성민님, 인터넷상에서 특히 구글에서 우리나라 주민번호 등 노출이 심각한데 이를 막기 위한 검색도
CAIM 수트에서 제공이 가능한지요? 다시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그냥 네. 검색하면 우리나라 주민번호 같은 막 노출이 막 돼가지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걸 막기 위한 검색도 CIM 수트에서 제공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좀 그런 부분하고 요거는 좀 약간 네네.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내부에서 관리되는 서버들에 대한 네. 접근제어와 그다음에 네. 그에 대한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ISMS나 관련된 그 관련된 법률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거고요. 네. 뭐 외부의 인터넷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부분의 것까지 전부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시장님, 주민번호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는 2012년 12월 말까지 암호화 조치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는지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법률적인 문제인데요. 네네. 네. 가능하면 이제 네. 기술적인 문제 내용에 알겠습니다. 대한 것들을 좀. 뭐 조재호님이 답변해 주셨네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암호화 조치에 따른. 네. 김동규님,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접근 지역 및 감사 솔루션과 비슷한 기능의 솔루션으로 생각되는데 타사 제품에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그거는 이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인트 솔루션들은 다 있습니다. 이런 네네. 부분들이 뭐 국내에도 뭐 세션 레코딩하는 포인트 솔루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각각의 뭐 저희 뭐 CA나 라툰테크 말고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 담당하는 예를 들면 네. 파일 암호화 또는 뭐 그 데이터 검출 이렇게 포인트 솔루션들이 있지만 실제 저희처럼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전체적인 뷰를 보고 하나의 플랫폼 위에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은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저희들은 통합의 관점에서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가지 접근 제어, 로그 취합, 그다음에 DB 암호화까지 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또 그런 솔루션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포인트별로 나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한 것들 아니면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매한 소비자가 다시 한번 통합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것도 이미 다 통합에 관점에서 네. 완벽하게 제공한다고 보시면은 다른 것들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인용님, CAIM 수트에서 축적되는 정보는 DB로 관리되나요? DB 종류 제한이 있는 건지요? DB는 이제 저희가 MS SQL하고 이제 가장 범용적인 오라클하고 네네. 두 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우님, CA 컨트롤 마인더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에서 포트 미러링 통한 패킷을 모니터링하는 것인지요? 저희는 100% 에이전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서버에 모든 에이전트가 다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어떤 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서버 OS의 커널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명령어를 치거나 어떤 걸 하려고 하면은 OS에 대한 커널을 통해서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커널의 앞단에서 커널을 싸고 들어오는 것들을 내부의 정책에 따라서 커널에 전달할 것이냐 전달하지 않을 거냐이기 때문에 그 서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미러링 또는 알겠습니다. 그 게이트웨이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성님, 원격 접속했을 경우에도 키보드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냅샷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원격 접속뿐만이 아니라 네. 원격 접속 또는 그 터미널 네. 저희가 보통 뭐 그 푸티나는 그런 외부에서 쓰는 여러 가지 터미널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김동규님, 오늘 소개해 주신 솔루션을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려면 CC 인증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 CC 인증은 획득한 제품인지요? 예, 이미 다 그 CC 인증은 다 되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외국의 CA 아이덴티티 마인더나 컨트롤 마인더는 이미 CC 인증은 이미 수년 전에 되어져 있고 이제 컨트롤 마인더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원 보안성 심의에서도 합격을 한 네.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박치규님, IT 기업들이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데 IM 수트의 보안 정책 수립의 관리 툴, 보안 인력 포함 및 가상환경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근데 뭐 저희가 그냥 고객사를 여기서 바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민첩성 관련돼서는 그 최근에는 이제 이 서버에 대한 뭐 클라우딩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외부의 외부의 서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빌려다가 쓰면서 바로바로 이제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웹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해주는 뭐 아마존이나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컨트롤 마인더를 가지고 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계정이
계정이 발급이 되고 회수가 네. 되고 권한이 제어되는 부분까지 다 되어져 있다고 있기 때문에 뭐 베스트 프랙티스 보면은 그런 네. 외부의 그 클라우딩 서비스라는 이아스를 제공하는 뭐 아마존이나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나 이런 네. 것들하고도 통합이 이미 다 되어져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식님, CAIM 수트의 주요 기능 중 공유 계정 보안 관리인 PUDM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PUPM이고요. 네. PUPM이고 네. 이제 공유 계정이라고 했었을 때 그 일단 패스워드에 대한 강화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은 그 서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버에 그 여러 가지 공유 계정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서버 관리를 할 경우에 보면은 개인 계정을 만들고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공유 계정으로 다시 또 로그인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불필요한 뭐 개인 계정 만들 필요 없이 공유 계정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자들은 자기가 로그인한 계정을 가지고 공유 계정을 자동적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 그 접속을 하는 시점에 또는 접속을 하고 나서 빠져나올 때의 네. 패스워드를 원타임 형태로 계속 내부적으로 바꾸는 형태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PUP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그 패스워드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의 그 공유 계정을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철님, 계정 관리와 접근 지원은 어떻게 연동하냐에 따라서 업무 생산성과 보안성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과 뎁스에 맞추는 것이 좋은지 네. 사례를 통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접근 제어에 관련돼서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접근 제어를 그 시스템 레벨로 할까, 접근하는 시스템 레벨로 할 것이냐, 또는 그 내부의 아주 더 디테일한 레벨,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영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접근하는 웹 페이지 레벨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것이냐, 또는 세부적인 버튼 레벨에까지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상세한 레벨들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페이지 레벨 정도만 해도 당연히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보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나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드 코딩 되거나 사용자들에게 그 정보가 물린다, 그러니까 그 링크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전사의 정책을 역할 베이스로,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 전사에 어떤 역할들의 업무들이 있는지, 그 역할들의 업무들이 어떠한 시스템 자원 또는 어플리케이션 자원에 그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역할 설계, 큰 그림이 나와야겠죠. 예, 저희가 이제 롤 컴플라이언스 또는 롤 매니징이라고 하는데 롤 매니징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용자가 뭐 인사 변동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권한을 추가하든지 간에 그 롤에 대해서만 움직여지면 자동적으로 그 롤에 해당하는 그 접근 레벨, 접근 권한들이 다이내믹, 그러니까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상의 어떤 또는 사용상의 어려움, 그런 것들은 그 깨끗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롤 관리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정 관리의 마지막 레벨은 롤 관리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우님, 요즘 DLP 장비와 시스템 접근 제어와 DB 접근 제어를 각각 도입하는데 CAIM 수트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는 솔루션인데 각각을 별도로 도입하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베니핏이 무엇인지요? 아까 이제 중복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통합 관리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이제 기술 지원하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제품 간의 그 인테그레이션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책임의 공방 아니면 뭐 책임을 떠나서 분석을 하는데 공방이 좀 오래 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통합의 관점에서 관리할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통합에 대한 그런 사전의 이슈들이 검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데서는 그 이기종의 제품을 가져다가 그 통합하는 형식보다는 이미 뭐 기능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한다면 그 통합의 관점에서 이미 사전에 검증된 그 제품을 갖다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종환님, 서버 접근 제어 방식이 게이트웨이 방식과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방식 중 어느 것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의 보안 요원과 똑같은 부분인데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용 또는 네. 관리의 목적 때문에 그 게이트웨이 방식 또는 이제 외부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가장 큰 맹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방식을 썼을 때는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들은 물론 다 추적 감사도 할 수 있고 제어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몇 가지 허점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뭐 그 유닉스나 그런 데서 엘리어스를 주어서 LS라는 명령어를 뭐 LA라고 엘리어스를 주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게이트웨이 방식 이런 걸 통해서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다 못 하는데 네. 에이전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커널 단에 있기 때문에 커널에서 뭐 LA를 오든 어떻게든 간에 기본적인 커널에 전달되는 건 LS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명령어 변조 이런 것들 막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게이트웨이를 통하지 않고 관리자가 그 서버 콘솔에 가서 직접 붙어서 작업을 할 때는 네. 그 순간 모든 게임은 아웃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가능하면 비용상의 좀 이슈가 있기도 하고 또는 관리상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편의성을 조금 더 제공할 수 있게 저희가 넘어야 되는 그런 벽인 거고 네. 그다음에 보안을 관리하는 담당자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이트웨이 방식이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제공해드리는 편의성을 통해서 에이전트 방식을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질문들이 더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질문 한 3분만 더 받고 네. 하겠습니다. 지금 자, 박지성님 중소기업에서 도입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도입해야만 하는 기준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패키징한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했었던 라이센스하고는 좀 별다르게 네. SMB용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시에서 가격을 책정해서 저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 또 어느 것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그것만 이렇게 그 버저닝을 해서 빼내서 그것만 네. 할 수는 없는 형태이고요. 현재 기능들은 모두 다 구축을 하게 되는데 네. 대신에 비용적인 문제는 저희가 크게 부담 가지 않는 형태 선에서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네. 영업적인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식님, 접근 권한에서 자동 로그인으로 원격 데스크탑 형식으로 서버에 접근이 된다고 했는데 로컬에서 직접 로그인 시에 패스워드가 계속 바뀐다면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요? 접속을 못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접속을 바뀌기 때문에 원격으로 절대 접속 못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제공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패스워드 관리라고 하는 그 PUPM이라고 하는 공유 계정 관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가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레코딩을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박천식님, CCTV처럼 녹화되는 기능은 향후 감사 시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시간 작업 분량을 녹화한다면 대략 용량이 얼마 될까요? 용량은 그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벤트하고 이벤트에 따라서 되어져 있고 쓰니까. 더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 이벤트를 1시간을 녹화했는데 1시간짜리를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아까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메타데이터 형태로 제공이 되어져 있어서 그 타이틀 창이 되어서 만약에 그 1시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한 작업, 탐색기에서 한 작업 또는 그 명령어 창에서 한 작업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그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할 때 내가 여기 1시간 내용 중에 이 사람이 그 탐색기에 들어가서 한 것만 봐야 되겠다. 네. 파일을 옮겼는지 삭제했는지 하게 되면은 그 탐색기에 관련된 그 메뉴만 클릭하면 전체 뭐 100장의 슬라이드가 있다고 한다면 100장은 다 올 필요 없이 네. 탐색기에 해당하는 뭐 10장 또는 그 슬라이드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게요. 여기 오늘 질문 다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거 나중에 다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나중에 추후로 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네. 선정해 주시죠. 뭐 네. 다들 질문을 너무 많이 잘하셔가지고 네네.
꼽기는 어려운데 일단 제일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네. 설은성님, 설은성님, 네. 그다음에 아까 제 마지막 성함은 못 들은 마지막 분이 성함을 못 들은. 박천식님. 예, 박천식. 네. 뭐 다른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네요. 자, 아니요. 여기 저희가 또 오늘 또 설문하셨으면 저희가 네. 경품도 많으니까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게스트님은요. 스태프 이메일 좀 알려주시고요. 스태프 이메일로 설은성님, 박천식님은 본인 주소,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팀버튼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면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예, 오늘 뭐 그 짧은 시간이나마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뭐 추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패키지를 만들었었던 가장 큰 사명감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했었던 많은 그런 요청되었던 기능들 이런 것들을 그 SMB 또는 중견기업에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기업정보보호에 대한 그런 많은 기능들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그 좋은 패키지 기능들을 가지고 네.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만든 그 이런 패키지들이 국내에서 많은 사용을 통해서 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마지막 저희가 그 클로징 멘트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좀 좋은 질문들 다양한 관점으로 많이 해주셔서 너무 오늘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훈련도 쌓으시면서 또 이제 좋은 답변도 들으시고 좋은 이렇게 우리가 100명이 모였다면 그 100시간이 모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1시간이라도 좀 진하게 서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